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이른 새벽 안개가 교정 위를 살며시 감싸며 작은 시골. 중학교는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도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빗자루 소리가 있었다. 나무십 하나, 쓰레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허리를 굽힌 노부인의 움직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교정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존재 같았다. 그녀의 이름은 김순자. 이 학교에서 가장 연로한 미화원이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학교에 도착해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느려진 걸음, 삐걱거리는 무릎. 하지만 그녀의 손에서 내려오는 빗자루의 움직임은 매일같이 똑같은 리듬을 타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지키고 있는 이 학교가 세상 전부인 것처럼. 그녀가 청소를 하는 복도는 단순한 학교 건물이 아니었다. 순자에게는 그곳이 집이었고 삶이었으며 추억의 저장소였다. 회색이 진하게 낀 창문, 갈라진 벽지, 오래된 교실 책상마저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반짝이며 생기를 되찾았다. 학교 뒤편 낡은 교사 숙소에 홀로 살며 매일 낡은 대야와 걸레, 빗자루를 챙겨 이곳에 오는 순자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단순한 미화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손길 하나, 걸음 하나마다 사랑이 녹아 있었다. 이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순자는 낡은 대야를 나무 화단 옆에 놓고 천천히 계단을 닦기 시작했다. 그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다가오는 젊은 여교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 이모, 오늘은 엄마가 찰밥을 싸주셨어요. 드셔보세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국어여사 이소연. 몇 년 전 이 학교의 발령을 받은 뒤부터 유독 순자를 따랐다. 그녀는 항상 이모라고 부르며 마치 가족처럼 챙겨주었다. 이거 먹어도 되나 모르겠네. 젊은 애들 먹을 건데. 엄마가 그러셨어요. 학교 미화원 이모는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주는 수호천사니까 꼭 드셔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자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없이 찰밥을 낡은 가방에 넣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그녀가 돌아서려던 그 순간 교장 박도연이 복도를 지나며 단호하게 말했다. 순자 씨, 오늘 교육청 감사단이 옵니다. 복도 얼룩 하나도 남지 않게 깨끗이 해주세요. 한치의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고 박 교장은 인사도 없이 지나쳤다. 순자는 그저 익숙하다는 듯 묵묵히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다. 그동안 무시와 무관심은 그녀의 삶의 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 왜냐면 이 학교를 사랑했고 아이들이 다니는 공간이니만큼 정갈하게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한 학생이 달려오다 실수로 작은 지갑을 떨어뜨리고 지나쳤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워들고 확인했다. 몇 장의 1,000원짜리 지폐, 그리고 엄마와 찍은 가족사진 한 장. 그녀는 그저 말없이 지갑을 보관실에 맡기고 다시 복도로 돌아와 얼룩진 바닥을 닦았다. 그녀의 헌신은 단지 청소에만 그치지 않았다. 한 여학생이 진흙으로 더럽혀진 운동화를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걸 본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운동화를 들고 가서 조심스럽게 빨기 시작했다. 햇빛 좋은 날엔 꼭 말려야 해. 다음엔 내가 도와줄 순 없을 수도 있어. 그녀의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마치 사랑스러운 손주의 손을 어루만지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소연 교사는 그제야 깨달았다. 순자 씨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삶으로 학생들에게 인간됨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 이날 오후 교감실에서 긴장된 회의가 열렸다. 순자 씨는 조용히 부름을 받았다. 오랜 세월 동안 늘 묵묵히 일해온 그녀지만 그날따라 걸음이 더디게 느껴졌다. 손에 든 낡은 천 가방 하나, 그 안에는 그녀의 도시락과 작은 수첩, 그리고 닳아버린 손수건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교장 박도연은 두 손을 포개고 앉아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다. 김순자 씨,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정년 초과자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표정엔 냉정만이 깃들어 있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했다. 그러나 눈가가 가볍게 떨리는 걸 소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럼 제가 남은 일은 마무리만 하고 떠날게요. 일손 어지럽지 않도록요. 아니요, 이미 대체 인력이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서명만 해주시죠. 서류가 순자 씨 앞에 미끄러지듯 밀려왔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남겼다. 펜 끝에서 종이를 누르는 힘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 종이는 단지 계약 해지서일 뿐이었지만 그녀에겐 수십 년의 기억과 헌신의 마침표를 찍는 문서였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지나던 순간 비가 갑작스레 내리기 시작했다. 순자는 조용히 가방을 다시 메고 손수건으로 머리를 덮은 채 정문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퍼가 열려버린 가방 속에서 그녀의 도시락통, 노트, 손수건 등이 복도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하나씩 조심스레 주었다. 마치 그것들이 부서지기라도 할까봐 소중히 다루는 손길이었다. 그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던 학생들 중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나가면 혼날지도 몰라라며 친구를 말렸다. 경비원 박준호 씨는 복도 구석에서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다. 저분 옛날에 이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본래는 국어를 가르쳤지. 그 말에 소연 교사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매일 웃으며 복도를 쓸던 그 손이 한때는 분필을 쥐고 시를 읽어주던 손이었다는 것을. 어느 저녁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그녀의 단칸방. 순자 씨는 조용히 촛불을 켰다. 벽 한쪽 나무 선반에 작은 위패가 놓여 있었다. 거기엔 어머니라 쓰인 낡은 사진이 함께 있었다. 엄마, 오늘부로 학교에서 잘렸어. 그래도 괜찮아. 아직 이 집은 있으니까. 아직 기억도 있고. 그녀는 꾹꾹 눌러 감정을 다독였다. 방 안쪽에는 매달 한 번씩 꺼내보는 편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 낡은 봉투를 꺼내 펼쳤다. 편지지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프랑스는 많이 춥지만 엄마가 짜준 스웨터 덕분에 괜찮아요. 얼른 졸업하고 돌아갈게요. 엄마 혼자 학교 쓸게 하지 않게. 그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순자 씨는 오랜 시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엔 아련한 그리움과 동시에 오래된 희망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다음 날 학교는 연말 총회 준비로 분주했다. 하지만 평소처럼 교문 옆에 앉아 있던 순자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곳엔 먼지가 쌓인 작은 의자와 찌그러진 물병만이 남아 있었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무언가 잃은 듯한 허전함을 느꼈다. 그러던 그때였다. 누군가가 학교 앞에 낡은 아이스박스 안에 흰 연꽃 한 다발을 두고 갔다. 그 꽃 위엔 한 장의 메모가
얹혀 있었다. 세월의 먼지를 닦아준 손길에게 그 꽃다발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바로 소연이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조심스레 메모를 들어 올리고 향기를 맡았다. 눈물이 고인 채 그녀는 생각했다. 이건 그냥 꽃이 아니야. 누군가 돌아오고 있어. 그날 오후 늦게 회색빛 하늘 아래 학교 교정은 분주히 움직였다. 졸업식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학생들은 리허설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더 분주했던 것은 바로 기억이었다. 누구나 모르게 찾아오는 그리움 같은 감정이 마치 안개처럼 학교 안을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한쪽 구석 평소 순자 씨가 매일 빗자루를 기대어 두던 그 벽엔 이제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누가 가져다 뒀는지 모를 백합 몇 송이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리고 그 옆 벽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자리에 늘 있었던 분을 기억하며. 그 글을 본 학생들은 말없이 그 자리를 돌아보며 지나갔다. 여기 늘 청소하던 할머니 있었잖아. 맞아. 나 작년엔 매일 여기서 인사했어.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리움은 크고 묵직했다. 그리고 다음 날 교정 한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바로 오전 8시 졸업식 시작 10분 전. 정적을 가르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우우, 저 멀리에서 무언가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것은 바로 헬리콥터였다. 검은색의 빨간 십자가 마크가 찍힌 구조용 헬기 한 대가 교정으로 서서히 접근하더니 놀랍게도 운동장 한가운데 착륙했다.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 모두 입을 벌린 채 바라보았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꽃 장식은 휘날렸다. 공기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헬기 문이 열리고 백색 의료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내렸다. 키가 크고 당당한 그는 검은 선글라스를 벗고 손에 흰 연꽃 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 순간 멀찌감치 철제 울타리 너머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들었다. 바로 김순자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이 떨렸다. 손은 가슴 위에 얹은 손수건을 꼭 쥐었다. 그녀의 눈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헬기에서 내린 남자는 곧장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뒤를 따랐다. 무대 중앙에 멈춰선 그는 마이크를 들었다. 실례합니다. 오늘의 순서를 잠시 멈춰 주시겠습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다. 남자는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김도윤입니다. 국외의료재단 하얀숨의 공동대표이자 외과 전문의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이 학교에서 미화원으로 일했던 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정적. 그리고 곧이어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저희 어머니는 이곳에서 30년간 청소를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누구보다 먼저 와서 아이들의 교실을 닦고 복도를 닦고 변기를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에도 가장 늦게 퇴근하셨죠. 그 손으로 제 도시락을 싸주시고 제 교복을 빨아주시고 제 꿈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연꽃 다발을 들고 울타리 뒤에 선 순자 씨에게 다가갔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엄마,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께 가장 큰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그는 무릎을 꿇었다. 엄마, 당신은 제 인생의 첫 번째 선생님이에요. 순자 씨는 서 있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 순간 교정은 조용히 눈물바다가 되었다. 학생들 중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사람, TV에서 본 의사잖아. 맞아. 그 연꽃 재단 만든 사람. 그 순간 무대 한쪽에 서 있던 교장 박도현이 당황한 듯 올라서려 했지만 더 이상은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소연 교사는 말없이 눈물을 훔쳤고 몇몇 학부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그 무대 위에선 어떤 대단한 공연도 없었고 멋진 연설도 없었지만 모두가 느꼈다. 진짜 교육은 교과서가 아니라 삶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을. 운동장 한가운데 무릎을 꿇은 아들과 그 앞에 선 노모. 그 장면은 마치 시간도 세상도 모두 숨을 죽인 듯한 정적 속에서 깊게 각인되었다. 수백 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가 바라보는 가운데 김순자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 진짜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두 눈엔 오래된 기다림이, 주름진 손끝엔 감격이, 꺼낸 말 한마디엔 지나간 세월이 묻어 있었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근데 이젠 다시는 안 놓칠게요. 도유는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어릴 적 운동장에서 친구들 몰래 엄마를 피하던 그 아이는 없었다. 오직 엄마를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싶은 아들만이 남아 있었다. 순자 씨는 눈가에 흐른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서운함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단 하나의 말로 모든 오해와 침묵을 풀어냈다. 늦게 와도 온 게 제일 고맙다. 그 말을 들은 도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다시 무대 앞으로 걸어나갔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오늘 이 무대는 단지 졸업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 인생이 남긴 가치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제 어머니는 이 학교를 30년 동안 청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눈엔 하찮고 단순한 일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압니다. 그녀가 닦은 바닥은 단지 먼지가 아닌 아이들의 꿈이었습니다. 순간 학생들 사이에서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6학년 김아윤이라는 아이였다. 저도 알아요. 순자 할머니가 제 운동화 빨아주셨어요. 엄마 없다고 울었는데 같이 울어주셨어요. 하윤이의 말에 몇몇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저도요. 연필 깎아주셨어요. 청소하다 말고 제 도시락 가방 찾아주셨어요. 순식간에 운동장은 증언의 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이 여인은 단순한 미화원이 아니었다. 학교의 마음이었고 숨결이었고 진짜 선생님이었다. 도유는 이어 말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어머니의 이름을 이 학교 역사에 정식으로 새기고자 합니다. 그는 준비해온 작은 액자를 무대 위에 올렸다. 액자 속에는 정성스레 써내려간 한 줄이 담겨 있었다. 김순자 선생, 조용히 가장 많은 걸 가르친 사람.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이곳의 공기는 확 바뀌었다. 마치 모두가 그 말을 기다려왔던 듯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고 조용히 시작되었던 박수가 이내 커지고 커졌다. 그 소리는 도윤이 청년 시절 내내 꿈에서 그리던 어머니를 위한 환호였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박 교장은 서서히 무대에 올랐다.
눈빛은 흔들렸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순자 씨에게 천천히 다가가 준비해온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명의로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학교의 교육 후견인으로 남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시선이 순자 씨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교실을 향한 창문, 아이들이 앉아있는 플라스틱 의자, 오래된 굵기 개양대, 그리고 자신이 한때 매일매일 닦던 계단. 나는 교사도 선생도 아닙니다. 그냥 이 학교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말은 솔직했고 담백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누가 그런 걸로 자격을 따지나요? 아이들한테는 따뜻한 눈빛 하나도 교육이니까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 계속해 볼게요. 순간 무대 뒤편에서 커튼을 걷고 학생들 하나둘씩 연꽃을 들고 등장했다. 하얀 연꽃 한 송이씩 손에서 손으로 건네졌다. 작은 손이 건네는 마음은 그 어떤 메달보다 무거웠다. 그날 졸업식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이후 학교 복도엔 하나의 새로운 명패가 걸렸다. 순자 이모의 교훈, 조용히 사랑하라. 끝까지 웃어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얀 연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학교 한켠, 순자 씨는 그날 이후 학교에 공식 직책은 없었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교정 한쪽 그늘 밑에서 삶의 교실을 열었다. 간이 책상 몇 개와 접이식 의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가져온 도시락이 수업의 전부였다. 교과서는 없었다. 그녀의 주름진 손과 눈빛, 그리고 조용한 말투가 곧 교과서였다. 아이들에게는 그 수업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엔 양말을 가지런히 개는 법을, 또 어느 날엔 국 한 그릇을 나눌 때의 예절을, 또 어느 날엔 화가 나도 상대방을 다치지 않게 말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그것을 따뜻한 시간이라 불렀다. 생활이라는 과목 속에 숨어버린 중요한 것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던 것들이 그곳에서 피어났다. 순자 씨는 여전히 이른 새벽이면 혼자 학교에 들렀다. 그냥 걷는 거야. 익숙해서 그렇게 말하곤 했지만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 복도 창틀에 손자국 하나 없이 닦여 있고 교문 옆 화분에 시든 잎들이 사라져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었다. 마치 이 학교의 공기조차 그녀가 정돈해 놓은 것 같았다. 도유는 어느 날 병원 회의가 끝난 후 조용히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학교에 남고 싶었어?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남고 싶어서 남은 게 아니고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남아서 남은 거지. 도유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하얀 숨 장학회에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했다. 그 이름을 연꽃의 마음이라 명명했다. 단순한 장학금이 아니었다. 청소 노동자, 급식 조리사, 경비원 자녀 등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한 이들의 아이들에게 존엄을 전하고 싶었다. 장학회 설립 기념일, 순자 씨는 특별히 초대된 자리였지만 끝까지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를 무대 중앙으로 이끈 사람은 다름 아닌 하윤이었다. 작년에 운동화를 씻어주던 그 아이. 하윤이는 손에 연꽃을 들고 순자 씨 손을 잡았다. 이젠 제가 씻어드릴게요, 순자 할머니. 그 말에 순자 씨는 살짝 어깨를 떨며 미소 지었다. 그럴 필요 없지. 난 아직 힘 있어. 그러나 모두 알았다. 그녀가 전한 건 체력이나 물리적 도움이 아니었다.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졸업을 앞둔 한 학생이 순자 씨에게 물었다. 할머니, 저는 커서 뭐가 되면 좋을까요? 그녀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만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뭐가 되느냐보다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단다. 그 말은 마치 마법 같았다. 아이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멋진 사람이 되기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학교 복도에 작은 전시장이 생겼다. 이름은 조용한 교실. 순자 씨가 수십 년간 모아둔 아이들의 편지, 낡은 걸레, 처음 출근할 때 입었던 바지, 오래된 손수건 한 장. 그 모든 것들이 액자에 담겨 조용히 전시되었다. 관람객들은 입을 다물고 오히려 마음으로 읽었다. 어느 날 도유는 그 전시실 한쪽에 비치된 방명록을 펼쳤다. 거기엔 낯익은 이름들이 수없이 있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청소하던 모습 아직도 기억나요. 할머니, 저는 이제 엄마가 되었어요. 제 아이에게도 당신을 이야기해 줄게요. 순자 씨는 그 방명록을 보며 말했다. 이런 게 나한테 제일 큰 월급이네. 그녀는 여전히 학교 끝자락 작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지나가는 걸 바라본다. 한 손엔 오래된 손수건, 한 손엔 꽃이, 이제는 꽃을 심는 게 내일이야 라고 말하며 아이들 머리 위에 발자국 아래에 시간의 틈마다 연꽃을 심는 사람. 언젠가 그녀가 떠난 날 학교 교문 앞엔 하얀 연꽃이 수북이 쌓일 것이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으며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알게 될 것이다. 진짜 교육이란 따뜻한 손길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는 걸.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학교 뒷마당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작은 연못 하나가 새롭게 생겼다. 아이들이 순자 연문이라고 이름 붙인 그곳은 김순자 씨가 직접 돌을 옮기고 흙을 다져 만든 공간이었다. 연못 한가운데 연꽃이 피어 있었고 그 옆엔 작은 나무 팻말이 꽂혀 있었다. 고요한 마음이 자라는 곳.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등굣길마다 그 앞에 잠시 멈춰 인사하듯 바라보았다. 마치 마음의 버튼을 꾹 누르는 의식처럼. 어느 봄날 순자 씨는 학교의 요청으로 아이들에게 특강을 열었다. 제목은 소중한 건 눈에 잘 안 보여. 교실이 아닌 운동장에서 열린 수업이었다. 학생들은 잔디 위에 편하게 앉았고 그녀는 간이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얘들아, 우리가 매일 걷는 이 운동장도 원래는 흙먼지가 가득했단다. 한 뼘씩 돌을 골라내고 물을 주고 나중에 잔디를 심고 매일 아침마다 누가 일찍 나와서 다듬었는지. 아무도 기억 못해도 괜찮아. 왜냐면 그게 잘 됐다는 증거니까. 아이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평소 장난기 많던 아이들도 이날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집중했다. 그중 하나가 손을 들고 물었다. 할머니, 그럼 우리가 뭘 하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순자 씨는 눈을 가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게 어른이 되는 첫걸음이야. 남이 보지 않아도 옳은 걸 하려고 할 때, 그건 멋진 어른이 되는 길이고, 그 말은 아이들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남았다. 며칠 뒤 몇몇 학생들이 교문 앞에 작은 플랜카드를 달았다. 학교의 빛, 순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였다. 그 빛은 찬란하지 않아도 따뜻했고 화려하진 않아도 깊었다. 도유는
병원 한쪽 벽에 어머니의 사진을 걸었다. 청소용 유니폼을 입고 아이들과 웃고 있는 모습. 사진 밑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가르침을 준 사람. 사진을 본 사람들은 말없이 오래도록 그 앞에 섰다. 어떤 간호사는 퇴근길에 그 앞에서 울었고 어떤 보호자는 어린 딸에게 그 여인이 누구냐고 묻자 조용히 대답했다. 그분이 없었으면 이 병원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랑은 건물보다 더 깊게 남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순자 씨가 병원으로 불려갔다. 아이들 중 하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고 아이가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순자 할머니 불러주세요 였기 때문이었다. 병실에 들어선 그녀를 보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괜찮아. 여긴 누워도 돼. 우는 것도 괜찮아. 다치고 나서 웃는 게 진짜 용기란다. 이야기가 다시 돌아온 곳은 학교였다. 졸업식이 또 다가왔다. 올해 졸업생들은 하나같이 같은 제안을 냈다. 이번엔 우리가 연꽃을 준비하고 싶어요. 학교 측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망설였지만 결국 아이들의 뜻을 따랐다. 졸업식 날 흰 연꽃이 운동장 가득 피었다. 단상 옆엔 여전히 조용히 앉아있는 순자 씨가 있었다. 손엔 아이들이 건넨 작은 상장이 들려 있었다. 평생의 선생님상, 김순자. 아이들이 일제히 기립했고 누구보다 먼저 박수친 사람은 도윤이었다. 그의 손끝엔 진심이 울었다. 그의 눈빛엔 평생의 은혜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일어서서 모든 아이들에게 한 명씩 두 손 모아 인사했다. 그날 학교에는 또 하나의 전통이 생겼다. 매년 졸업식 마지막 곡은 아이들이 만든 연꽃의 노래로 끝나게 되었다. 그 가사 중 한 줄은 이렇게 시작된다. 당신이 닦은 바닥 위에서 우리가 걷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순자 씨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 머물렀다. 어떤 날엔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어떤 날엔 연못을 정리하고 어떤 날엔 아무 말 없이 벤치에 앉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그녀는 물리적인 직원이 아닌 마음의 선생님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름표 하나 없지만 모두의 기억에 가장 선명히 새겨진 사람.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화려한 말도 특별한 능력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는 김순자 할머니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빛은 꼭 무대 위에서만 비추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이 스며드는 그 빛은 때로 사람의 삶을 바꾸고 한 세대 전체를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순자 할머니가 걸어온 길은 단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닌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할 삶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만의 소중한 기억이나 감사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순자 씨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이야기의 다음 장면을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연꽃의 마음,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더 깊은 감동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기다려주세요.